네, 현재 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샤오미의 SU7, 이것의 파급력에 대해서 현재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네요. 오늘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약했었죠. 이와 관련된 이슈이니만큼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슈 분석 지금 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또 종목별로도 하나씩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 또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짜 쉬운 진단 상담으로 접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고고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디아님 계시고요. 그랜드슬램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조조아리님, 보라도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꾸쭈님이 종목 올려주셨고요. 박살내자님 오랜만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알라뷰님, 엔젤너구리님 이야기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조인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는 좀 그동안 좀 잘 안 봤던 종목군이 하나둘씩 올라오니까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매수 질문도 있고 그리고 통신주도 지금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골고루 신청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외면받았던 자율주행 쪽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골고루 신청 올라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은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스티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21,800원에 10%예요. 21,800원이 10%. 이 종목 예. 사신 시기가 언제쯤이실까요? 한 달쯤 됐나요? 한 달쯤. 최근에 예.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시청자님 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좀 중기로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게 중기로 가도 될 것 같은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때 100원 모자란 3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오네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목표가는 얼마 정도신가요? 저는 한 4만 원? 4만 원. 예, 네, 알겠습니다. 4만 원. 4, 5만 원. 중기적으로니까요. 뭐 요즘에 예. 2배, 3배 가는 반도체주들 많잖아요. 과연 예스티가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 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예스티입니다. 잘 가는 듯 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6%대 하락했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21,800원에 사셔가지고 수익 구간이세요. 중기 전략 점검을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운유형님, 예스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어제 저녁 방송에 제 방송에 따로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주식인데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에스트라는 회사는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기업 방문을 좀 가본 회사입니다. 평택 안중 쪽에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삼성전자와 거의 거래관계가 좀 많고 삼성전자 쪽에 그 당시에 신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열 처리 장비를 개발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저도 좀 확인하러 갔던 건데 그대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100% 올랐다가 이제 그 뒤로는 주가가 예사가 지금 올라간 이유 자체가 본래 예사가 이제 본래 자체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지금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SPSP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고압 어닐링 장비를 예사가 개발해가지고 진출하겠다. 삼성전자 쪽에 진출하겠다는 쪽인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 아마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예사가 이제 4, 5월 달에 아마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HPSP가 독점적인데 HPSP가 ST가 이 자기 회사 특허를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4월 말 5월 달에 좀 나온다는 전망이고 또 반면에 그 장비 자체를 이제 삼성전자 쪽에 퀄리티 테스트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4, 5월 달에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이 종목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HPSP가 갖고 있는 수소고압 어닐리 장비 이게 HBM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 쪽 기술 개발 성공 여부 자체와 특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갔을 때 디스플레이 관련된 열 처리 장비를 그게 개발되면 상당히 회사가 실적이 급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 회사가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소장비 쪽이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견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는 믿음이 개인적으로 안 가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그대로 계속 적자가 좀 나고 있고 또 전환사채 물량도 300억 정도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걸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매출액이 과연 얼마만큼 증가될지도 저는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저는 장기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 장기 개발해서 잘 되면 실적이 그렇다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는 쪽이고 만약에 앞선 특허와 관련에 대한 만약 소송이 진다한다 그러면 장비 자체도 무산이 좀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 공급원 자체도 그러다가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자본총계로 따지면 지금 아마 400, 500억 정도, 500억, 600억인가요? 자본총계도 지금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700억이거든요.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근데 시가총액이 4,200원이니까 6배, 7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PBR 지표로 따지면 7배,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HPS가 독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3일 동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음봉인데 이거는 전 장기 투자보다는 손절도 좀 그 리스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회사가 자금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계속 앞서 제가 2017년 갈 때 그대로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 본업 자체는 안 좋은데 지금 본업 디스플레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셨는데 2만 1,000원대 사셔가지고 거의 40% 50%까지 수익 나셨는데 다시 거의 다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점이 28,000원, 3만 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22동 평에서 22,800원대니까 여기는 지지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22동 평에서 잠깐 이탈했다가도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22,000원 이탈하면 이 부분에서도 손절 아니지만 익절 정도는 좀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2,000원과 28,000원 사이에서 장기 투자보다는 재무 내용 자체도 안 좋고 그런 또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목표 가격 28,000원, 그 다음에 익절할 수 있는 가격, 관리한 가격은 22,000원 이탈한 시점을 익절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중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 왜냐하면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좀 수익 구간이시니까 챙기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아니요, 됐어요. 예, 다른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예스티 살펴봤습니다. 중기로 난 묻어둘 거야 한 다음에 귀를 아예 닫고 눈 가리고 있으시면은 혹시라도 생길 만한 그런 변수들을 체크하실 수 없습니다. 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니까요. 중기로 가져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지금 게시판에 종목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님도 오셨네요. 개미와 꿀벌님 그리고 마루님 노적봉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는데 좀 일찍 신청해주신 우리 고고식님의 종목 원익 QNC 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전 딱 알겠어요. 원익 QNC를 28,5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15%입니다. 자꾸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지금 수익률이 20%거든요. 요쯤 되면은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뭔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살짝 욕심도 나고 신고가니까 더 들고 있어 볼까 싶기도 한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원익 QNC 오늘까지 일단 수익을 잘 키우면서 신고가까지 쓰는 모습입니다. 더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운영님 의견 어떠세요?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약간 부품 성격이거든요. 석영 부품이라든가 세라믹이라든가 관련 부품을 공급한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따지면 소재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와 이제 관련된 비슷한 회사들 원익 QNC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올덱스라는 회사라든가 이들 회사들 이제 부품 성격이에요. 이들 종목들은 특징 자체가 작년도 반도체 업황이 최악으로 안 좋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투자가 안 되면 실적 자체가 곤두박질치지 않습니까? 또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근데 관련 부품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이제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매출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렇게 적자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8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작년도 2022년도 1151억이니까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이제 가치 성격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좀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들 종목들이 그러니까 월덱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싸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원유 QNC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덱스가 주가 싸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올덱스도 최근에 약간 좀 꿈틀거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의 특징 자체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전공정 장비에 해당되는 오닉 IPS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테스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이 좀 따라오고 있는 쪽이에요. 키 맞추기 과정이라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또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승한 국면 쪽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이라든가 에르타, CLX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격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이제 밸류체인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닉 QNC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주가 자체가 뭐 차트로 본다 한다면 뭐 지금 거의 뭐 고점인데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이 보면 대체적으로 27,000원대가 지금 저점에서 올라온 거니까 약 15% 정도 좀 올라와 있어요. 차트로 보면 많이 올라선 것 같은데 워낙 이 종목이 이제 실적도 좋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차트 보시다시피 이 종목의 매물층 자체가 보시면 거의 28,000원대에서부터 1년 정도 본다 한다면 28,000원대에서 3만 원 사이의 매물층이 많아요. 거의 이 가격대 많이 거래가 되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종목들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4일 연속 정도 지금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가 좀 이틀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의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됐네요. 근데 이들 종목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바닥권에서 워낙 기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고점까지 돌파한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현재 주가는 앞서 이제 회사가 이제 소재 관련 쪽으로 좀 보시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단위로 지금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올해 실적으로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소재 쪽에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한솔케미칼 예를 든다 한다면 한솔케미칼하면 평균 20배 정도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15배, 16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지금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10% 정도 언저리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36,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역사적인 신고가가 35,000원이에요. 이게 종목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봐서는 35,000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목표와 기본적 분석상으로 목표 주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손절가 이런 종목은 주가 빠져도 손절할 건 없어요. 목표 주가 3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고식 님이 손이 근질근질 하신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 즈음이 맞습니다. 이제 빠져나올 그런 타이밍이다. 슬슬 이제 목표가에 가까워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은 35,000원, 6,000원 정도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 일단 터치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요. 지금도 20% 큰 수익이신데 조금 더 업사이드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수익 극대화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고식 님의 종목 원익 QNC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계속해서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월덱스 얘기했는데 고고식 님이 절반은 팔고 월덱스 살까요? 하시면서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님께서도 월덱스 가지고 계세요. 확실히 또 좋은 종목은 고수분들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솔루션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얼마에 사셨어요? 네. 16,610원. 16,61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 비중은 20%시고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며칠 전에 샀어요. 그때 상한가 기록한 날 혹시 그날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 그때는 다음 날. 그러면 정말 밀렸을 얼마 안 때. 되셨네요. 예. 어떤 점이 근데 가장... 너무 높은 곳에서 사서 걱정이 네. 됐어요. 원래 이 종목 평소에 좀 매매를 하셨다거나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계획, 뭐 짧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아니면 더 사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중기를 보면 되지요. 중기로. 짧기로 보면 얼마나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단기, 중기 전략 저희가 다 봐드릴 테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비싸게 샀나 이게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높은 곳에서 샀으려 그게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부 2차 전지뿐이라서 그게 걱정이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요 부분도 함께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네. 예. 원래 하다 보면은 내가 잘 아는 부분, 그리고 또 기존에 수익을 많이 냈던 부분에서 계속 손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외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포트에 좀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좀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일단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한 영역, 약수익권에 놓여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전지박 관련 종목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이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일단은 주가로 따지면 제가 보기 저도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업황 자체는 안 좋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LNF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가이던스가 영업 적자가 지금 800억대인데 시장에서는 1,400, 500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이상보다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뭐 주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 리튬 가격이 저점에서 반등을 했고 또 최근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은 저점은 지금 확인이 된 거니까 아마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자체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바닥은 나왔는데 주가는 우상하기는 아직도 실적 자체가 1분기 때도 안 좋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전지박 관련 종목이고 예사도 작년도 적자 났지만 올해도 이제 실적 자체는 적자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올해도 흑자 전환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도 정도 시장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이니까 전지박 부분 자체도 여전히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밀렸던 이유 자체가 예사가 미국의 엔비디아한테 AI 가속기와 관련된 동박 신제품을 공급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관련 쪽으로 약간 그 재료가 좀 반영이 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지박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AI 쪽에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제품 자체 공급한다 한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날 상한가 기록. 예. 그래서 다만 모멘텀 자체는 살아 있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더 꿈틀꿈틀 거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전지박 관련된 그 신제품 가속기에 들어간 제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펀드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약간 좀 눌림을 좀 받고 있는데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16,000원대 뭐 굉장히 높게 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13,000원대에서 올라와서 약간 좀 윗골을 좀 달고 밀고 있는 쪽인데 이거는 아마 19,800원 정도 적정한 정도의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2만 원대가 좀 상당히 좀 저항선을 작용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작년도 6월 달에 가격 자체가 지금 19,800원, 19,000원, 2만 원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 한다면 이거는 13,000원대 저점은 이제 확인된 상태니까 대체적으로 14,800원, 15,000원대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이 사이에서 그다음에 2만 원 사이니까 19,800원 딱 2만 원, 2만 원을 팔라고 하면 안 됩니다. 2만 원이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딱 19,800원이라든가 그 정도에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좀 매매 전략, 즉 2차 전지는 당분간 조금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이 종목은 약간 모멘텀이 살아나서 충분히 19,800원. 이게 최근에 고점이 제로 나왔을 때 고점이 딱 그 가격이 있고요. 19,600원에 밀렸네요. 19,600원이니까 19,500원 정도, 600원 정도. 그래서 이 종목은 전략은 15,000원대 아래로 근처에 내려온다나 추가 매수하시고 19,500원, 600원 정도 올라가면 한번 파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부터는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좀 좋아지는 거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괜찮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네, 박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 직전 고점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면은 수익률 20%가량 나오니까 또 너무 걱정 마시고 이 종목 믿고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슬슬 2차전지도 이제 바닥은 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보겠습니다. 게시판에도 많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 채택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매매를 해보셨거나 아시는 내용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나눠주시면 이 부분 역시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지금 윤기숙 님도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노적봉 님도 신청을 해주셨고요. 도박사 님도 종목과 관련해서 이야기들 좀 나눠주고 계신데 주식가자님 계십니다. 다음은요. 푸른소나무 님이 올려주신 대덕전자를 봐드릴게요. 요즘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은 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판주들 살짝 좀 들썩들썩이는데 대덕전자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24,3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0%. 계속 안 가다가 오늘 올랐는데 중기 목표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현재는 10% 중반의 수익을 내고 있는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게다가 또 거래가 동반이 돼가지고요. 의미 있는 시세일지 그렇다면 중기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운유형님 의견 알려주세요. 예, 뭐 기판 종목도 이제 관심이죠. 뭐 회사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기판 회사 쪽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주가 상승인데 최근에는 이제 가동률도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당연히 기판과 관련된 수요도 좀 증가가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예상은 서버 쪽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판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늘 그냥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게 부진한 이유 자체가 코리아 서키트 기판 회사지만 코리아 서키트는 스마트폰용 쪽에 대한 기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종 못 갑니다. 사더라도 대덕전자라든가 신택이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기가비스라든가 이제 관련 종목들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이 종목도 관련 또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수급도 기관 투자가들, 외국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유입이 좀 됐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예산은 또 시적 자체도 다른 기판 회사에 비해서 약간 코리아 서킷이라는 관련 종목들은 적자가 났지만은 예산은 이제 올해 이제 물론 예산도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올해 이익이 좀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까지 영업이 예상하고 있는 쪽이고 현재 PER 기준으로 12배 되는 수준이니까 예산은 대체적으로 약간 좀 기판 회사, PCB 회사 중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 받았던 회사거든요. 가장 탄탄하고 또 과거에 대덕에 있을 때 배당도 꽤 많이 주는 회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가 좀 상승하지 않겠나. 다만 회사가 그동안 워낙 동안 좀 2만 3, 4천 원대 쉬었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겨운 사람들이 내려 올라가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 가격대 2만 8천 원이거든요. 왜냐면 지겹다고 생각하거든요. 2만 4천 원대 행보를 했다가. 그래서 일단 2만 8천 원대 정도 언제로서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3만 1,500원대가 고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따라사서는 이 종목이 오늘 수급 좋다고 해가지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3만 1,500원도까지는 단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를 누리신 분들은 26,000원 아래권에 내려온다 한다면 사서 31,5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31,500원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판이 이 여러 가지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MLB도 있고 FC BJ도 있고 요즘에 유리기판 얘기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기판 회사면 이 모든 걸 다 하나요? 아니면은 기판 회사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기판 회사보다 다르죠. 예컨대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가 나오는 자체는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쪽과 관련된 쪽의 기판 비중이 좀 많아요. 많은 회사고 앞서 FC BJ. 심텍 같은 경우는 메모리형, PC용 기판이 많고요. 매출 비중이 많고. 이게 PC용이 안 좋다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심텍도 유지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인데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메모리보다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적인 안정성이 있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산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여팡이 안 좋을 때 시적이 적자까지 나지만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판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다른 여타 PCB 회사들에 비해서 회사가 멀티툴,
PER 자체도 다른 기업들이 10배 평가를 받을 때 이 종목은 14배, 15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PCB 기판 중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대덕전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판이라고 해서 저는 좀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조금씩 더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덕전자 좀 매력이 있다.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도 수익권이시면은 조금 더 31,500원 정도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 소나무님의 종목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전화 상담입니다. 0235-8200번 벨이 울렸는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142,000원에 30%요. 비중이 30%시고 그럼 사신 지가 좀 되신 거네요. 한 1년 넘었어요. 아, 1년이 넘으셨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네. 좀 올라올지 싶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올라오길래 네. 그러면은 그래서 원금 궁금해가지고요. 회복하시면 팔고 싶으신 거세요? 네. 아, 그러셨군요. 1년 정도 들고 계셨으면은 거의 원금 근처가 박스권 한 두 번 왔었는데 네, 맞아요. 조금 네네. 더 올라갈란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만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올지 그리고 오면 그때는 놓치지 말고 팔아야 될지 저희가 미리 계획을 좀 세워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오늘 화장품주도 전반으로 좋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슬슬 분위기가 좋아졌고 뭐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 실적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인 레포드들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142,000원. 비중도 적지 않으시거든요. 과연 원금 회복 가능할지 이번에는 도달하면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자체는 일단은 3월 주말 동안에 네. 중국의 PMI 지표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좋게 나와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환매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제가 1분기 실적들을 체크해봤는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다들 중국 소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 소비 관련 쪽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의 없어요. 예컨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 아마 1분기 때 중국 쪽에서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지금은 그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에다 수출 비중이 많아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분기 때 중국 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아마 증가율이 아마 3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35%, 6%. 근데 중국 쪽에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중국 시장이 좋아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이 좀 되면 국내 면세점이라든가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화장품 회사들, 로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좋아질 거다 생각하시는 지금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하게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거고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제가 항상 진단해 드릴 때 주가는 제가 14만 원 못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때 고점 갈 때 아마 재료가 한번 나왔을 겁니다. 퀄 알렉스인가요? 회사 인수권, 코스 알렉스. 네. 코스 알렉스를 아마 자회사로 인수해가지고 편입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부터 아마 퀄 알렉스라는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좀 될 거예요. 아마 작년에 제가 편입한 거 알고 있는데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제가 주가 따라 사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아마 14만 원대 갖다 밀렸을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적 자체는 좀 바닥은 좀 찍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단위로 거의 아마 28배 정도 될 겁니다. 28배. 오늘 주가 올라간 거 감안하면, 그렇죠? 어제 날짜 기준에서 28.8배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 30배거든요. 30배면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과거에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할 때 아모레 퍼시픽 PER 40배, 50배까지 갔는데 그런 성장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작년도 이제 코어 알렉스와 관련된 부분도 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좀 바닥이 좀 찍었고 그 종목은 다시 한번 이제 14만 원 정도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작년 11월 달에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때 아마 작년 12월 28일 날 이때 아마 인수권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도 14만 5천 원 찍고 고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고점이 14만 3천 원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대체적으로 한 14만 원 또는 언저리 13만 8천, 14만 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쪽이고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쪽에 산다 한다면 주가 싼 것 자체가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온 애경산업 주가가 쌉니다. 애경산업의 PR 단위로 아마 10배 정도 좀 될 거예요. 관심있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경산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13만 8천 원 정도가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14만 8천 원, 14만 원 정도 언저리 이 가격을 목표로 좀 보시고 이거 팔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대사든지 목표 주가 14만 원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원금 회복, 이 박스권 상단 오면은 이번에는 시청자님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잘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알아봤습니다. 화장품도 화장품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중국 쪽, 뭐 일본 쪽, 미국 쪽 어떤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장대만 보시더라도 정말 브랜드가 좀 다양해졌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종목 보겠습니다. 게시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들어서는 매수 질문도 많으시고요. 대체적으로는 약간 좀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 많이 해주시던데 푸른 소나무님 진단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시네요. 다음 분입니다. 프로스트님께서요. 에코프로 HN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약수익 정도 아주 약간 수익 구간이 있으시네요. 85,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아마 지난주 후반이나 뭐 이때쯤 사신 게 아니라면 한창 뭐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수익을 반납하고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프로스트님 보고 계시다면 저희랑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을 때 언제쯤 사셨는지 그리고 뭐 생각하신 목표가 있다면 함께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딱 맞춤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비중은 20% 어떻게 보세요? 뭐 에코프로 이건 뭐 환경 관련 종목이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쪽에 신재생이라든지 움직이면서 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아마 지난주에 1,100억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왔거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한테 폐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대표적인 환경 관련 종목이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 가장 국내에서 대표적인 회사고 또 예산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들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라 종목들 시적 자체가, 전기차 시장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예산 실적이 꾸준해요. 작년도도 거의 뭐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도 아마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익이 좀 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환경 플러스 또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의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또 신규 사업 쪽에 2차전지 쪽도 진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환경 플러스 2차전지와 관련된 쪽으로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2차 전지 쪽과 함께 병행해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는 현재 상장되는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다만 주가가 이제 회사 주가가 6만 원대에서 급등 거의 1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제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기술적으로 7만 7천 원대가 지금 21동 평균선인데 오늘 그 위에서 좀 강한 장대 양봉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수급 자체는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약간 뭐 10,000주 정도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됐는데 회사는 충분히 환경 관련 정부 실적을 좀 내는 회사고 그래서 충분히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좀 봐요. 목표 8만 원대 좀 사셨는데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자체는 지난번에 주가 급등할 때 목표 주가 딱 99,200원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한다 한다면 충분히 작년도 8월 달에 주가가 12만 7천 원대까지 갔는데 회사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조 2천억이거든요. 충분히 시가총액 따지면 1조 한 4, 5천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봐요. 꾸준하게 4,500 정도 이익 내는 회사니까 일단 현재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9만 9천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투자한다 한다면 12만 원 정도까지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프로스트님 보시면서 게시판에 바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8만 원 초입이면 가격 메리트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쯤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효영님께 전에도 파마리서치 진단받으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운효영님 의견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종목 잘 사셨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단기로는 99,200원, 중기로 가져가신다면 12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또 친환경으로 꾸준히 좀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 들었습니다. 프로스트님 믿고 이 종목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목표 수익률 20%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이렇게 에코프로 HN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운영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지난주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골디락스 장세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대한다. 골디락스라는 자체 알다시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간다.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어요. 4월달 시장도 그렇게 보거든요.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 같고 왜냐하면 큰 이슈가 없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자체가 글로벌 매크로 지표의 가장 큰 이슈였던 데 지난 주말에 PC 물가 지표 자체가 무난하게 좀 나오면서 파월 의장 발언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거의 올해 중으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런 컨센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시장 주가가 거의 지금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3월달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2% 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다우 나스닥 시장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밖에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여전히 그 지수와 관련해서 주도력 유지가 좀 됩니다. 수익률은 별개겠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력 유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상승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통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뭐 의류업종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중심의 상승이었는데 순환매 성격이라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 관련 종목들 시장의 주도력을 행사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가 종목들이 쉴 때 이들 종목들 소유업종들이 순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달 시장 자체는 특별한 또 이슈 모멘텀이 없는 쪽이고 중요한 것 자체가 4월달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 LG전자 실적 발표가 좀 되고 미국의 기업들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좀 될 건데 이제 실적이 중요하게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시즌에 주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반도체 외에는 뚜렷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또 지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4월달 시장도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관심 자체는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쪽 좀 여전히 반도체 플러스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과 관련된 IT 업종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종목들의 그 시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의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쪽,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뭐 최근에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는데 작년도 워낙 급등했다가 최근에 충분히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심의 종목장이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고 단기 모멘텀 소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계속해서 좀 시세 낼 거다, 연속성 있다. 네, 로봇주도 차별하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도 워낙 시세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중에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장이 좀 많이 전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준영 운영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미리 접속을 하고 알고들 계시던데요. 일요일 저녁에 박준영 운영과 함께하는 이 한 주를 미리 대비해보는 시간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시장 그리고 종목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니까요. 전체적인 시장 전략 그리고 볼만한 종목군까지 콕콕 집어드립니다. 일요일 저녁 8시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수고해 주신 운효영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게시판에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마 주말 동안에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 황사 때문에 바깥 활동 못 하셨던 분들 오늘은 나가셔도 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다 좋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발 황사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의 대기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질 때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